키포인트 16,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 배경 및 법적 규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 배경과 필요성. 자, 2000년 이후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서,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2000년부터. 그래서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방카슈랑스 때문에, 교차 모집 때문에 이거 다 아닙니다. 요거 오답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2002년 법률에 정식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이 법률이 뭐냐? 보험업법입니다. 상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험업법에 정식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2009년도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요건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에 적용이 되는 법률은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둘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상품이니까 상법에도 적용을 받는다. 도입 순서도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변액 종신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변액연금,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순서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박스 보시게 되면 자, 보험 소비자 측면에서의 필요성,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장 및 상품 선택권 확대,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금리 리스크 적정 관리. 자, 고정금리형 상품이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나니까 다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금리 리스크를 실적 배당에 의한 상품인 변액보험이 도입이 됨으로써 금리 리스크 적정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종사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상품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수입 증대, 그 다음에 자격제도에 따른 전문성 제고,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변액보험에 납입된 보험료로 주식 채권의 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투자 증가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됐다가 필요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무조건 제가 나오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린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법적 규제 및 판매 자격 제도 보겠습니다. 자, 법률상 정의는 보험업법에 보험금이 자산 운용의 성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보험계약. 요거 박스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적용 법적 규제는 보험업법 플러스 자본시장법 플러스 상법도 적용을 받는다라는 말씀 제가 부연해서 드렸습니다. 취급 가능 회사는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취급 불가입니다. 요거 불가죠. 운용 방법은 보험업법에 따라서 특별 개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변액보험 아닌 일반 보험들은 다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다른 법규와 다른 룰이 적용이 된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의 성격은 생명보험 상품의 성격과 펀드, 집합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 자격 제도는 법정 자격 시험이다. 요거 시험이죠. 그래서 보험업법 시행령, 그 다음에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서 판매 자격 제도는 법정 자격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보험은 자산 운용을 통해서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을 선호하는, 변액보험은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도입이 된 거죠. 이게 둘이 반대죠, 반대. 두 번째,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낮은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 운영.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이 지문이 계속 나오네요. 금리 리스크를 해지하고요. 금리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측면이죠. 세 번째, 2009년 금융위기 시에 변액보험의 판매는 감소했죠.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네 번째,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변액보험의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이었죠. 마지막, 변액연금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까? 변액종신보험이 가장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지문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17 보겠습니다. 변액보험과 금융투자회사 상품의 비교. 조금 가벼운 부분이네요. 자, 변액보험과 일반적으로 투자 신탁, 수익증권이죠. 투자회사, 뮤추얼펀드와는 뭐가 다르냐? 자, 일단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투자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은 간접 투자를 통한 수익을 추구하겠다라는 거지만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장기 인플레이션 해치를 통해서 실질가치가 보존된 보장을 제공을 받겠다가 목적이 틀리죠. 그죠? 운용 형태도 보험료의 일부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자산운용 실적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투자자의 지위도 변액보험은 계약자, 투자신탁 내지는 투자회사는 수익자가 투자신탁이고요. 주주가
뮤추얼펀드 투자 회사가 되겠습니다. 세제 혜택은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되고 관련 여건 충족을 하게 되면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투자신탁 투자회사는 10년 비과세 관련이 없죠. 예, 다만 이 펀드에서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얻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변액보험과 투자신탁 투자회사의 비교는 간혹 표로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상호 책임의 원칙.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이죠. 성격은.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이 악화되어도 해약 환급금을 최저 보장한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 지문은. 변액보험은 해약 환급금은 최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저 사망보험금, 그 다음 최저 연금 적립금 이 두 가지를 보장하는 거죠. 세 번째, 변액보험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계약자죠. 계약자.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계약자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18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과 상품 구조. 자, 이것이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사망보험금은 모든 변액보험이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을 합니다.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1이 있고요. 그 다음 변액유니버셜 2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상품은, 이 두 가지 종류는 둘 다 보장형이죠. 즉,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해서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망보장을 주 가입 목적으로 하는 이 보장형 보험,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은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을 최저 보장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축성이죠. 변액연금보험, 그 다음에 변액유니버셜 적립형인 같은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변액보험은 최저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서 기본으로 딱 두시고요. 밑에 참고사항에 보시게 되면 종신과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그 다음에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 적립형을 각각 세트로 두고 공부를 하시고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첫 번째는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기본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무조건 기본보험금을 보장하겠다 이거죠. 자, 근데 최근에는 변동보험금이 없는 형태로도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죠. 그래서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기납입보험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변액유니버셜 보험 보장형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변동보험금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 적립형 즉 저축성인 경우에는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 더한 금액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를 지급을 하겠다. 뭘로?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동보험금이 있는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는 기본보험계약과 변동보험계약 그리고 선택특약 요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상품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보험계약은 보험료 산출과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요. 변동보험계약은 자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다. 얘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요. 선택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안 된다. 선택특약 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자 보호에는 해당이 됩니다. 함정을 찾아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서 해약 환급금이 낮아지면 최저보증 사망보험금도 낮아진다. 자, 해약 환급금하고요. 최저보증 사망보험금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최저보증 사망보험금 보장을 하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죠. 두 번째, 변동보험계약은 특별계정의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다 그랬죠. 추가 보험료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수익률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 저축성이네요. 변동보험금을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한다. 자, 적립형의 최저 사망보험금은 변동보험금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죠. 네 번째, 변동보험 계약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다.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계약은 변동보험 계약이 아니라 기본보험 계약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19번째, 최저보증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최저보증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실장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일정 수준 이상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망보험금,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 재원을 보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최저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보증비용을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에 있는 보증준비금에 이 돈을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보증 내용과 비용은 회사별로, 상품별로 서로 상의합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 상품별 최저 사망보험금 옵션을 보게 되면 변액 종신하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인 경우에는 기본보험금을 최저 보증하고 있습니다. 예, 보장형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저축성 변액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인 같은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 최저 보증 옵션이 총 5개가 나오는데요. GMDB, GMAB, GMWB, GLWB, GMIB.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GMDB, 그 다음에 GMAB죠. 그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GMWB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글자로 표기를 따로 해놓은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께서 먼저 좀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GMD, D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death,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GMAB, A는 accumulation, 좀 축적한다, 모은다 이런 뜻이죠. 그죠?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이야기합니다. GMWB에서 W는 인출을 의미하는 withdrawal, 최저 중도 인출금 보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최저 종신 중도 인출금 보증은 L, 예, lifetime이죠. 예, 종신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GMIB는 최저연금액 보증, 즉 인컴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듯이 키 단어를 알파벳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종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MDB는 모든 변액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증 옵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GMAB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꾸 GMDB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GMDB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모든 보증 옵션이 적용되는 변액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이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GMAB, 즉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은 계약자가 선택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을 적용하지 않는 미보증형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함정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없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여부는 어떤 보험상품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변액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은 기납입보험료로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자, 보장형은 이게 보장형이죠, 그죠? 예. 저축성인 경우에 최저사망보험금을 기납입보험료로 보장하고 보장형인 경우에는 기본보험금을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장을 합니다. 세 번째, 변액보험에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을 위한 보증비용을 별도로 부과해서 일반 계정 내에 보증준비금 계정에 적립을 하게 되죠.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네 번째,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내용과 보증비용은 회사별로 상이하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키포인트 20번 보겠습니다.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 자,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이죠. 예, 어떤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예, 즉 보장형 변액보험의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적용상품은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입니다.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계산 주기죠. 월 1회. 예, 한 달에 한 번씩 계산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다시 계산하는 것이 누적되어서 계속 쌓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점 보겠습니다. 예.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의 장점은 사망보장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고요. 수익률이 좋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크기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죠. 반면에 단점은 계산 방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계약자가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초과적립금 일부가 이제 위험보험료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장점과 단점 구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은 변액종신보험 맞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이 아니라 보장형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의 변동보험금은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매월 계산되죠. 기간이 경과할수록 그 금액이 누적돼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재계산이 됩니다. 세 번째,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매일 재계산되는 게 아니라 매월이죠. 그죠? 다음 달 계약 해당 일까지 1개월간 확정된다라고 해야 얘는 맞는 내용이죠. 네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변동보험금을 활용하면 투자 성과가 좋을 경우 사망보험 크게 증가할 수 있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다. 수익률은 좀 낮아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21번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특징, 이제 상품별로 하나씩 나오네요. 일반 종신보험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종신보험으로서의 특성은 공통점입니다. 선택 특약 자유롭게 조립 가능하고요. 두 번째, 다양한 세제 혜택, 납입 시 세제 혜택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금융자산 상속공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량자 할인 특약 적용 가능하고요. 연금전환 특약도 다 가능합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모두 종신보험으로서의 특징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점은 이제 운용 방법이죠.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느냐, 유가증권 등에 투자되는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되느냐의 운용에 따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없죠. 예, 얘는 유가증권에 투자가 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일반 종신보험인 경우에는 최저보증 이율이 있죠. 보험회사가 보증을 합니다. 최저보증 이율을 보증하는 거죠. 최저사망보험금이나 최저연금 적립금 같은 이 최저사망보증,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하고 최저보증 이율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장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변액종신보험, 보장형이죠. 그래서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의 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최저보증하죠. 뭐하고요? 기본보험금과 최저보증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의 합계가 기본보험금보다 적을 때는 최저기본보험금으로 보증을 합니다. 자, 기본보험금 보겠습니다.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을 한다. 이게 GMDB죠. 변동보험금 보겠습니다.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재계산됩니다.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적이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계산된다. 우리 바로 앞서서 봤던 거죠. 해약환급금은 매일 변동합니다. 해약환급금은 어떤 변액보험 상품도 매일 변동한다. 최저보증 없다.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죠.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이 추가될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제한이 된다. 유니버셜 기능이 추가되는 거하고 특약이 제한이 되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도 특약이 제한된다. 이거 다 틀린 지문입니다.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매일 변동한다. 자, 해약환급금은 매일 변동하는 게 맞죠. 사망보험금은요.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 1회 변동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변액종신보험은 펀드 변경 횟수에 제한이 없다. 펀드 변경 횟수는 펀드 변경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죠? 자유롭게. 그러나 횟수에는 뭐 최대 한 12번 정도 연간 이렇게 회사마다 제한이 있죠. 그래서 제한이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 종신보험과 변액 종신보험은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같은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액 종신보험은 투자 수익률이 저조하게 되면 마이너스 변동금이 발생을 하죠. 예. 투자 수익률이 저조하면 마이너스 변동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지는 마이너스 변동금이 발생하게 되면 최저 사망 보증금이 줄어든다. 이런 건 다 틀린 내용입니다. 투자 실적이 안 좋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변동보험금이 발생합니다. 키포인트 22번째, 변액연금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연금보험은 크게 이제 연금 개시 전이냐, 연금 개시 이후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 개시 시점 이전에 만약에 계약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이 적용이 되겠죠.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 GMDB는 어느 보험이라도 변액보험이라도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뭘로 보증합니까? 기납입보험료로 보증을 합니다. 연금 개시 시작됐어요. 그래서 연금 개시 시점에 만약에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GMAB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납입보험료로 계약 유지, 연금 개시 시점에서 최저연금 적립금으로 보증을 합니다. 단 보증 옵션을 선택한 경우가 되겠죠. 만약 보증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연금 개시 시점에서의 연금 적립금, 연금의 재원은 계약자 적립금, 개시 시점 당시의 계약자 적립금이 바로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매일 사망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이 변동을 합니다. 변액종신보험과는 다르죠. 변액종신은 사망보험금을 매월 변동했죠. 변액연금은 해약 환급금, 사망보험금 둘 다 매일 변동합니다. 연금 개시 이후에는 공시이율 적용 연금형과 실적 배당형, 즉 특별 계정에서 난 계속 운영을 하고 싶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배당 연금형, 즉 특별 계정에서 계속 운용하는 형태로 연금 개시 이후에도 내가 운용을 하고 싶다고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투자 실적에 따라서 연금 재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미래 환급률 예시 가능하죠. 세 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평균 공시율,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율의 1.5배, 요 세 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GMAB, 최저연금 적립금 미보증형 환급금에는 마이너스 평균 공시율 포함 3개 이상의 수익률로 예시를 해야 합니다. 저축성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을 둘 다 예시를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예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구조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 얘가 사망보험금이죠. 근데 최저 보증이 있죠. 뭘로 최저 보증합니까?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을 하기 때문에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합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을 설정하지 않는 미보증형 연금보험이 판매가 된다. 자,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은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설정하지 않은 뭐 이런 표현 자체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이 적용이 된다. 얘도 첫 번째와 비슷한 형태의 문제네요. 그죠? 모든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적용이 되지만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금 개시 이후 적립금 운용 방법으로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 변액연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투자 실적이 악화가 될 경우에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죠. 줄어들 수 있죠. 줄어들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네 번째, 변액연금보험은 특정 장애 상태 시 제공되는 납입 면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죠?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것은 보장성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지만 저축성 변액연금보험은 납입 면제 기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키포인트 23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은 변액 유니버셜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중도 인출이죠. 중도 인출. 자, 중도 인출은 대출도 아니고
감액도 아닙니다. 계약자 적립금에서 필요한 금액만큼을 뺐을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해약 환급금 범위 이내에서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중도 인출을 해버리면 변액유니버셜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인 월대체 보험료를 차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납입 최고 절차를 거쳐서 해지될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보험료 납입의 가장 큰 장점,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는 수시 자유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는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은 의무 납입 기간과 상관없이 이전 이후 다 가능합니다. 즉 의무 납입 기간 이내에는 납입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장 구조는 사망보험금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장형에서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변동보험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없는 경우입니다. 자, 변동보험이 있는 경우는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을 변동보험금을 하죠. 그래서 변액 종신과 똑같습니다. 기본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월 변동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산이 되니까요. 두 번째는 변동보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본보험금,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그 다음에 기납입보험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일시납보험 추가 가입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매일 변동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보험금이 있든 없든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기본 보험금을 최저 보증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형은 변액연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으로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 이 합한 금액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죠. 매일 변동합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사망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 합한 금액 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의 보장 구조를 보장형, 적립형. 보장형은 다시 두 가지죠. 변동보험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은 변액 종신이나 연금과 동일하게 매일 변동합니다. 당연히 최저 보증 이율은 없고요. 투자 실적 악화 시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기납입 보험료의 일정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죠. 뭡니까? 해약 환급금이죠. 두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이 있죠. 다양한 부가기능 설정이 불가능하다. 자, 부가기능 설정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와 추가 납입 기능이 있냐 없냐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얘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 기능이 있다고 해서 부가기능 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 자, 보험료 납입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납입 기간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료 납입 기간은 기본적으로 종신이죠. 종신. 예. 네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보장하는 거 있다. 자, 보장형이 아니라 적립형이죠. 적립형인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로 최저 사망보험금을 보장합니다. 키포인트 24번째,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및 운용보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자, 무조건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비용입니다. 자, 이를 제외한 뭐냐, 납입보험료에서 계약 체결 비용 플러스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플러스 기타 비용을 뺀 것이 바로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죠. 그래서 자, 이 산식이 나오든 아니면 아래쪽에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비용은 우리가 예전에 수금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이내에만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납입보험료 전액이 투입되지 않고요. 각종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투입이 되면 매일 실적 배당률로 적립을 하게 되고요. 매월 계약 해당일에 자연식 위험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을 합니다. 자,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납입이 끝마친 다음에 계약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보험료 납입 기간 안에 받아서 특별계정을 적립해 뒀다가 납입이 끝마치고 나면 이제 이 비용이 납입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 비용을 뺄 수 없죠. 그래서 미리 받아둔 것을 다시 일반 계정으로 차감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령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식 위험보험료는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되는 특별계정의 투입 보험료는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좀 보장성이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변액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자연식 위험보험료 증가폭이 되게 미미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 사업비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차감이 돼버렸기 때문에 증가를 하더라도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즉 보험기간이 계속 경과를 하더라도 특별계정 투입보험료가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신과 변액종신과 변액연금을 구별해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계정 운영보수는요. 운영보수, 1인 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특별계정을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죠. 그래서 매일 차감하고요. 회사마다 율이 다릅니다. 특별계정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부과를 한다. 그리고 선택한 펀드에 따라서 부과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편입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운용보수도 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보험의 납입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와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 제가 이거 산식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계정으로 투입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납입 중이라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자,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은 특별계정 적립금의 일정 율로 부과를 하는 거죠. 근데 특별계정 적립금 매일 크기가 변동하죠. 운용 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율은 똑같지만 부과되는 금액의 크기는 매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죠. 그래서 운용되는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위험보험료를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험보험료가 늘어나면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줄어듭니다. 네 번째,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은 매일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한다. 자,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은 애초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특별계정 투입되는 것은 우리 첫 번째에서 본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은 애초부터 특별계정에 투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차감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위험보험료는 매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월 계약 해당 일에 차감을 하게 됩니다. 매일이라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25번째,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는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인덱스 혼합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분류 기준, 투자 자산의 유형 내지는 시험에는 주식 편입 비율에 따른 구분이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종류는 채권형입니다. 주로 시험 문제는 채권형이 주로 정답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채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에는 투자할 수가 없다. 단 한 주도 투자할 수가 없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주식 관련 사채,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간혹 오답으로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특징은요,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발생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원금 손실이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위험이 적고 수익도 적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주식의 주로 60% 이상, 혼합형은 60% 이하니까 요 60%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형과 혼합형이 나눠진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요. 주식형, 채권형 모두 채권형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권형이다, 주식형, 혼합형 모두 채권에는 다 투자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모두 채권에는 투자 가능하지만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는 안 된다. 주식형, 혼합형은 주식 가능하다. 요걸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채권의 편입 비율에 따라서 주식형, 채권형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편입 비율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두 번째, 채권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운영수수료가 낮은 편이죠. 운영수수료는 주식의 편입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운영수수료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 채권형 펀드는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죠. 주식에 투자 못합니다. 주식 관련 파생상품 못합니다. 네,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혼합형 펀드는 주식시장 화랑 시에 주식형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죠. 왜? 주식 편입 비율이 주식형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화랑 시에는 주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을 다 가져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혼합형 펀드는 수익성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펀드다. 수익성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펀드는 혼합형이 아니라 주식형 펀드가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26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자산 운용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간단한 내용이죠. 운용 목표는 장기적 수익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거죠. 운용에 대한 책임, 계약자가 집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죠. 개설 초기에는 일반 보험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자금이 투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거네요. 일반 계정과 상호 자산 매매 교환 못합니다.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지시 못합니다. 특별계정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운용 지시는 못합니다. 그러나 펀드 변경을 통해서 간접 선택권은 가질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는 안전성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죠. 두 번째, 특별계정 개설 초기에는 일반 계정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일반 계정과 특별계정의 자산을 서로 매매 교환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환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 굳이 특별계정을 운용할 이유가 없겠죠. 네 번째, 계약자는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 지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지문들이 여기서는 자주 출제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키포인트 27번 특별계정 자산 평가 방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당 기준 가격 방법을 사용한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1000좌당 1000원 이게 바로 기준가입니다. 기준가는 처음 시작할 때 1000원으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시가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방법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특별계정에 보험료가 투입이 되게 되면 기준가격은 그날 얼마에 사니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가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얼마짜리를 몇 개 사니? 자, 기준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짜리를 10만 원 넣어서 몇 개 살 수 있니? 이게 바로 보유 좌수의 개념입니다. 적립금은 해당일 기준 가격, 그죠?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데 몇 개를 가지고 있니? 그게 보유 좌수의 개념이죠. 곱하면 되겠죠. 해당일의 기준 가격은 자, 전일 말 특별계정 순자산 가치를 특별계정 총 좌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전체 얼마인데 몇 개를 가지고 있니? 그러면 하나당 얼마니? 라고 하는 기준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초 펀드 설정 시 기준 가격은 1000원입니다.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900원, 800원으로 떨어질 수 있죠. 하락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계정 최초 설정 시 기준가격은 1좌당 1,000원이 아니라 1,000좌당 1,000원입니다. 그래서 1좌하고 1원하고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좌당 1,0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매월 동일한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면 증가하는 보유자 수는 동일합니까? 매월 투입되는 그날의 가격이 달라지죠. 그게 기준가격이죠. 얼마에 사느냐 하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시가평가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환산되는 보유자 수도 매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자산 운용 실적이 호전이 되게 되면 기준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기준가격이 올라가지 보유 좌수 몇 개를 가지고 있었냐와 수익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펀드의 투자 실적이 호전이 되어서 기준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보유 좌수도 상승한다. 보유 좌수와 기준가격의 변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함정 문제로 한 번씩 언급이 되는 지문입니다. 키포인트 28번째, 변액보험 공시 확인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공시 확인 방법은 이렇게 수익률 표를 가지고 여기서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얼마 시작한다 그랬죠? 1,000원에서 시작했죠. 1,360원이 되었으니까 플러스 수익률을 지금 달성하고 있네요. 전일 대비 2원이 올랐습니다. 2원이. 누적 수익률은 36%고요. 1,000원이 1,360원이 되었으니까 연환산 수익률은 6%입니다. 매년 6%씩 누적 36%니까 6년 정도 경과된 펀드네요. 자, 이렇게 이 수익률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펀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1번, 기준 가격이 1,000원 이상 되었으니까 플러스 수익률. 전일 대비 2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일의 기준 가격은 1,358원이었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동일한 보험료를 투입을 했다면, 어저께 투입했다면 오늘 투입한 것보다 이제 환산되는 보유자 수는 더 많겠네요. 왜? 어제가 더 쌌으니까. 그죠? 똑같은 10만 원을 넣었는데 어제는 더 싸게 살 수 있었으니까 환산되는 보유자 수는 더 많아졌겠죠. 3번, 누적 수익률. 누적 수익률은 1,000원이 1,360원이 됐으니까 36% 올랐고요. 6년 경과된 펀드입니다. 연환산 수익률 6%니까 그렇죠. 이 표를 가지고 최근 1년 수익률은 알 수가 없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연환산 수익률과 최근 1년 수익률은 다른 거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펀드는 연환산 수익률을 공시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현재 수익률을 연으로 환산했을 경우 수익률을 투자 수익률, 연환산 수익률이죠. 두 번째, 연환산 수익률은 특별계정 운영 실적이 악화가 되게 되면 연환산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죠. 세 번째, 펀드 설정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펀드는 연환산 수익률을 공시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여기는 운영표, 실적표를 가지고 뭐 이제 누적 수익률을 물어본다든지 몇 년 경과된 펀드냐를 물어본다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까 그 표를 여러분께서 잘 유익 있게 봐주시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키포인트 29번째, 자산운용 옵션의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 옵션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죠. 그죠? 첫 번째, 펀드 변경. 두 번째는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 그 다음에 오토 리밸런싱 있었고, 그 다음에 평균 분할 투자 기능 이거 있었죠. 그죠? 먼저 나왔으니까 펀드 변경 보겠습니다. 다른 특별계정 펀드로 변경하는 거죠. 채권에서 주식형, 뭐 주식형에서 혼합형, 리스크가 서로 다른 펀드로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 운용에 대한 고객의 간접 선택권을 제공을 하는 옵션이다. 리스크가 다른 펀드로 가능하다. 수수료도 청구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면제를 해준다. 최대 연 12회 해준다. 요게 아니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요거 반드시 해 두시고요. 펀드별 편입 비율 설정은 계약자가 펀드 편입 비율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나입한 보험료를 거기에 따라서 비율대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펀드 자동 재배분 오토 리밸런싱이죠. 얘는
우리 교재에 보면 표가 나옵니다. 표가. 이 도표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 도표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적립금 비율. 처음에 제가 주식의 몇 퍼센트, 채권의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 놨는데 얘가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수익률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죠? 이걸 다시 최초 설정한 비율대로 정기적으로 재배분하는 그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전략이고요. 언제 그러면 이걸 설정할 수 있냐? 체결 시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자가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가 최근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추가납입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일시납 같은 경우에 일시에 큰 금액이 딱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게 되면 그 당시에 투입되는 그 당시에 특별계정의 수익률에 따라서 전체 펀드의 수익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일반 계정에 일단 가지고 있다가 나눠서 투입을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월납 계약일 때는 이 평균분할 투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납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납입 보험료와 같이 고액 자금을 일시에 납입할 경우에 위험 최소화를 위해서 일정 기간 나누어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보험은 위험이 서로 다른 펀드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리스크가 다른 펀드로 변경 언제든지 가능하죠. 리스크가 서로 다른 펀드로 변경을 해야 펀드 변경의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보험료 일시납에 따른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계정 투입 시점을 분할하여 차례로 납입하는 것은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이 아니라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죠. 세 번째, 일시납 보험료는 그 자체가 이미 평균 분할 투자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월납 보험료인 경우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그래서 일시납 보험료인 경우에는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 필요하죠. 네 번째,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은 자산운용 옵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자산운용 옵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1번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30번 보험료 납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납입은 이제 상품 일단 변액 종신,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문에는 변액 종신 보험은 변액 연금 보험은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월시납, 연납, 6개월로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딱 기본은 뭐냐? 월납과 일시납만 가능하다. 이것만 딱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시납은 한꺼번에 납입하는 거기 때문에 얘 자체가 바로 단기납이죠. 그죠? 그래서 단기납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납입 그 다음에 선납보험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납입인 경우에는 변액연금, 그 다음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 자,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연금 개시 이후에는 추가납입 못한다는 뜻이죠.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형인 경우에는 기본 보험료의 2배, 보장형인 경우에는 기본 보험료의 1배 이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납보험료는요, 할인하지 않고 보험료 배수로 납입을 합니다. 이게 저축성 보험이고요. 보장성 보험은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을 한 금액을 선납보험료로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계정 투입일이 달라요. 일이 달라요. 그래서 추가납입 같은 경우에는 특별계정 투입일은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 선납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 일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선납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보험료 특별계정 투입 기일은 날짜는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저축성이냐 보장성이냐에 따라서 추가납입보험료 그 다음에 선납보험료가 어떻게 한도가 달라지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액 종신보험과 변액 연금보험료의 보험료 납입 방법은 월납과 일시납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지 맞겠죠. 월납, 일시납 반드시 암기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장성 상품의 추가 납입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 기본 보험료의 2배는 보장성이 아니고 저축성 상품이죠. 그죠? 세 번째, 변액연금의 보험료 납입 기간 등에 대해 최적 기초율에 적용한 현금 흐름에 의한 수익성 분석하지만 수익성 가이드라인을
분석해서 수익성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현금 흐름에 의한 보험료 산출 방법이죠. 그죠? 예, 충족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 추가납입 보험료는 계약 관리 비용의 차감 없이라고 차감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특별 계정으로 투입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31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투입 시기. 자, 투입 보험료는 우리가 앞서서도 봤습니다. 그죠? 투입 보험료는 변액 종신,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의무 납입 기간 이내,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의무 납입 기간 이후 이렇게 나눠지죠. 구별해 주시면은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자, 납입 보험료에서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어떤 겁니까?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기타 비용 합한 것이 바로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수험 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입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납입 보험료 전체 특약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기타 비용만 빼고 다 투입을 합니다. 왜? 월대체 보험료로 매월 계약 해당일에 빼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두 가지를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도 이제 나옵니다. 제1회 보험료 투입 시기. 자, 이게 청약철의 기간 이내냐, 청약철의 기간 이후에 승낙이 됐냐.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청약철의 기간 이내에 승낙이 된 경우에, 즉 30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이 되었으면 청약철의 종료일 플러스 1일, 청약철의 기간 이후에 승낙, 30일이 지나서 승낙이 되었으면 승낙일. 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표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2회 이후 보험료의 특별계정 투입 시기는 플러스 2영업일이 일단 기본이다. 그래서 월계약 해당 일 이후에 납입을 했다 그러면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계약 해당일 이전, 2영업일 이전에 만약에 납입이 됐다. 그러면 월계약 해당일, 그 다음에 월계약 해당일 1영업일 이전에 보험료가 투입이 됐다. 그러면 플러스 1영업일. 자, 공통점이 있죠. 기준은 2영업일이다 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보다 수월하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죠. 첫 번째, 청약철의 기간 내에, 즉 30일 이내에 계약이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이 아니고 청약철의 종료일 플러스 1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두 번째,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된 경우. 위에 질문하고 결국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이 아니고 30일이 지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세 번째, 월계약 해당일 이후에 납입한 제2회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1영업일이 아니라 2영업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영업일을 기억을 하시라. 네 번째, 제1회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승낙이 되었느냐 아니면 30일 이후에 승낙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승낙일이냐 아니면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냐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키포인트 32번 월대체 보험료, 특별계정 적립금의 중도 인출, 청약철회 세 가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월대체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변액 유니버셜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납입을 이제 중지했어요. 중지하게 되면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비용, 특약 보험료 보증 비용을 공제할 수가 없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납입 시 공제하지 않고 매월 계약 해당 일에 해약 환급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월대체 보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월대체 보험료는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도 인출은 우리가 변액 유니버셜에서 이미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해약 환급금 범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상환 의무 없습니다. 계약자 적립금 감소합니다. 돈 빠져나갔으니까 인출 수수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일반 보험의 청약철회와 똑같습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다음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못합니다. 불가한 계약은 진단계약 안 됩니다.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안 됩니다.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안 됩니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해약 환급금은
자, 해약 신청을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기준가 적용일입니다. 해지 신청일 플러스 2 영업일 날을 기준가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 미상각 신계약비 등 해지 공제 금액, 대출 원리금 다 여기서 차감을 하죠. 그래서 특징은 최저 보증이 없습니다. 해약 환급금 최저 보증 없죠. 원금 손실 날 수도 있죠.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때는 해약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할 때 해지 공제 금액 차감을 하죠. 어디서 차감합니까? 기납입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에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월대체 보험료는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와 계약 체결 비용 및 계약 관리 비용과 특약 보험료 보증 비용을 합계액으로 월 계약 해당 일에, 여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기납입 보험료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약 환급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계약자 적립금 범위 이내에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변액보험 계약을 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 신청일, 자, 기준가 적용일 언제입니까? 1영업일이 아니라 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키포인트 33번 보험계약 대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이 작년에 시험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온 부분이죠. 자, 한도는 해약 환급금 범위 이내에서 계약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금과 이자는 언제든지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월 계약 일에만 상환해야 된다. 이게 다 틀린 내용이죠. 그러면 상환 금액은 상환일 플러스 2 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합니다. 만약에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보험금에서 계약 대출 원리금을 당연히 차감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험계약 대출 이자 처리 및 회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계정 방식이 있고 일반계정 방식이 있죠. 자, 특별계정 방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계정 계약자 적립금에서 일단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일반계정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그만큼 빼서 다시 일반계정으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특별계정에서 그만큼이 운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계정 방식은 특별 계정 적립금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반 계정 돈으로 그냥 대출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횟수는 특별 계정 방식은 월 1회, 일반 계정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 계정 방식은 보험계약 대출 이자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 전액이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 계정 방식은 일반 계정에서 담보 대출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전액 일반 계정 이익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특별 계정 방식과 일반 계정 방식을 반드시 비교를 해서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죠. 첫 번째, 해당 계약의 기본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 받을 수 있다. 자, 보험계약 대출, 그 다음에 중도 인출 전부 해약 환급금 범위 이내죠. 두 번째,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은 월 계약 해당 일에만 상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계약 대출이자 전액이 특별계정펀드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 수수료를 뺀 나머지가 특별계정펀드로 투입이 됩니다. 네 번째, 일반계정 방식은 대출 원금을 일반계정에서 먼저 지급하고 끝나는 거예요. 특별계정의 적립금에서 그만큼 차감하는 방법은 얘는 특별계정 방식이죠. 마지막, 대출 상환 금액은 상환 즉시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1, 상환일 플러스 2 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키포인트 34번 계약 내용의 변경과
초기 투자 자금 내용입니다. 자, 먼저 계약 내용 변경에서 보험 가입 금액 변경. 보험 가입 금액 변경 가능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액만 가능합니다. 증액 안 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기본 보험 금액을 감액을 하게 되면 같은 비율로 변동 보험 금액도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보험금이나 아니면 변동 보험 금액 서로 다른 비율로 감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감액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감액이 되면 감액된 부분은 해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합니다. 전환은 종신보험에서 일반 변액종신에서 일반 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한 번 전환이 된 종신보험은 다시 변액종신보험으로는 환원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이해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시험은 보험 가입 금액의 변경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정 가능하죠. 뭐 잘못해서 오기할 수도 있고요. 보험의 종류, 기간, 납입 주기, 피보험자 성별, 나이 다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는 안 됩니다. 자산운용 옵션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초기 투자 자금은 자, 최초에는 변액보험은 유동성을 좀 높게 설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초기 펀드의 자산의 일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자기의 재산을 일부를 펀드에 투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초기 투자 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개념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보험 금액과 변동 보험 금액을 각각 다른 비율로 변경 못합니다. 변경도 감액만 가능하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그 감액된 부분은 중도 인출이 아니라 해지로 본다. 그래서 해약 환급금 지급한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변액보험에서 일반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죠. 자, 다시 변액보험으로 환원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보험 가입 금액 변경 시 기본 보험 금액만 감액 못한다. 그죠? 기본 보험 금액이 만약에 감액이 되면 변동 보험 금액도 그 비율만큼 감액이 된다.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